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 설계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종합보험의 안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네, 3월에 이제 처음 만난 정보데이트에서는 3월 들어 처음 만난 연사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확실히 왔죠? 네. 네, 봄을 어디서 느끼세요? 아,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개나리. 네, 그리고 초록빛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네. 연한 초록빛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재정 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뭐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네.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왜 이런 주제를 생각하셨어요? 네, 아주 말씀드리고 싶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는 우리의 수명을 100세가 아닌 120세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 설계를 튼튼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홍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이고, 겁나네요. 네, 무슨 만약에 네. 한 달에 3,000불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네. 5,000불 버는 사람이 은퇴를 했을 때 누가 더 어려움 없이 은퇴 시간을 보낼 것 같으세요? 그거야 뭐 돈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5,000불 버는 사람이 당연히 윤택한 삶을 살겠죠. 글쎄요. 네. 대답 드리기 전에 일단 그분들의 지출 상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만약 3,000불 버시는 분은 한 달에 2,000불만 쓰시고 1,000불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계신 반면에 5,000불 버는 사람은 5,000불을 다 쓰고 때에 따라 크레딧 카드도 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3,000불 버시는 분의 그러네요. 은퇴 시 더 여유로우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뭐 돈이란 건 있으면 다 있을수록 계속 쓰시는 욕심이 분들. 있어갖고 네. 다 써버리고 네. 그것도 부족해서 크레딧 카드까지 긁고 그런데 3,000불 버는 분은 착실하게 좀 그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불씩 저축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죠. 은퇴 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겠네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삶 속에서 미래 재정의 관건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네. 아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또 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미래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이란 건 그냥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좀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 자신도 처음 재정 상담을 받았을 때 돈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 자신도 놀랐는데 재정 상담이라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전문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나 재정 상담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출과 소비 계획을 세우느냐인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재정 상담의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다시 말하면 즉 재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돈이 조금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혹은 돈이 생기지 않았거나 돈이 모자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라도 대처하기 위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렇게 워낙 소득이 적어서 뭘 그걸 갖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데 무슨 관리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한 상식 하나 좀 팁으로 한번 줘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선생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요? 네. 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중의 인컴을 가져오는 사람, 대부분은 가장인 남편이거나 아내이겠죠. 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 들어오는 인컴이 정지가 됐다, 스탑이 됐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어떤 대처가 있어야 할까요? 아하. 글쎄요, 이거 인컴이 딱 끊어졌으면 이건 가정으로 봐서는 참 암담하고 큰 일이 되겠는데, 크레딧 카드라도 막 긁나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조금 저축되어 있는 돈과 크레딧 카드를 우선 쓰시겠죠. 네. 크레딧 카드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쓰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인컴이 있어요.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때 가정의 에머전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펀드를 아주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머전시 펀드라고 지금 펀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비상금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많을수록 좋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보통 우리 가정이 한 달 쓰는 생활비에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팠던 가장의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인컴을 만들어 오거나, 만약 그 시간보다 길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예. 가정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인컴 소스를 구해야 하는 시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안에 어떤 대처 인컴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갑자기 급하게 한국 갈 일이 생겼거나 돈이 필요하다 할 때에도 이 비상금에서 빼서 쓰시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평소에 다시 조금씩 저축으로 그 돈을 채워넣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이 돼버렸네. 돈이 생겼다면 어디에 저축을 하시겠어요? 그거야 당연히 은행으로 가야죠. 제가 왜 은행이죠? 투자 방법을 잘 모르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은행이 안전하고 저축하기도 쉽고 네. 빼서 쓰시기도 간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행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가 없습니다. 네. 네, 1년에 1%도 주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연말에 이자 조금 그러니까 보태지면 텍스 내라고 편지가 오죠.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요? 네. 그럼 우리가 돈을 맡기고 관리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은행이고 첫째, 또 무슨 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이다, 이것저것 보험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건 이제 증권, 네, 증권 투자. 네. 펀드 회사도 있겠고, 네.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는 곳은 현재 4가지, 그러니까 은행, 보험회사, 투자 목적인 증권회사, 그리고 네.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4곳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이 4곳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은행은 사용하기가 간편한 대신 이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는 맞지 않는 기관이죠. CD에 넣는다 하더라도 2%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상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의 현금을 은행에 놓아두시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시면 이자율이 좋은 곳을 찾아서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안영미 씨 같은 분한테 이 재정 상담 같은 걸 이제 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재정 상담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25세까지가 배움의 시기이고 25세부터 65세까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나이이고 네. 65세 이후에는 은퇴의 시기라고 가정지으면 보통은 이런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25세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25세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부터를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처음 사회에 나와서 대학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축한 돈은 없는데 빚은 가장 많은 시기이죠. 점점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도 커가고 집 페이먼트도 하고 차 페이먼트도 하고 그만큼의 책임은 줄어들고 아이들은 독립을 하게 되겠죠. 네. 아이들이 커가고 부채도 많이 줄고 하면서부터는 내 노후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은퇴 시기를 65세 정도에서 보고 은퇴를 하자면 내가 내 노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을 때 투자 선택을 정말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 IRA나 생명보험을 하나 들을 것이 아니라 왜 그 상품을 선택해야만 하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네. 중간에 손해보고 쇠약하시거나 후회를 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생명보험을 해약하시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정말 아깝고도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인생길에 있느냐에 따라 즉 나이와 인컴 그리고 가정 생활 패턴에 따라 그 사람의 저축 방법이나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인생길이 순탄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고비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 규정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기본 룰입니다. 네. 첫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내 소득보다 많게 쓰는지 적게 쓰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가계부를 쓰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한 달 총 수입이 얼마인지, 생활비로 총 얼마를 지출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로 인컴보다 지출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시거나 인컴을 늘리시거나 해야 합니다. 기본이죠. 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둘째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나 집 몰게지, 개인 론, 스튜던트 론 등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쁜 빚은 빨리 없애고 좋은 빚은 천천히 갚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빚에도 나쁜 빚이 있고 또 좋은 빚이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보통 빚이라고 하면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크레딧 카드는 나쁜 빚입니다. 이자율이 복리인데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에 3,000불의 저축금이 있으신데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2,000불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재정 관리입니다. 네.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은 이자도 단리이고 이자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이자가 안 붙는 반면에 크레딧 카드는 이자율도 무지 높아요. 그리고 복리입니다. 이럴 때는 크레딧 카드 빚을 내 저축금에서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집 융자금은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텍스 보고 시 텍스 디덕티블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컴은 많은데 텍스 디덕티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떨 때는 집을 크게 늘려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그 재정을 비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요. 예, 아주 나쁜 빚은 크레딧 카드 빚이고, 이런 집
집에 이제 그 뭐 모기지 같은 거는 좋은 빚이죠. 좋은 빚이군요. 텍스 네. 디덕터블이 되니까. 네. 자동차 융자 이런 거는 그때 디덕터블이 안 되죠. 디덕티블 안 됩니다. 네, 그건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그러니까 없나요? 집 몰개지보다 우선 갚아야 하는 순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네, 셋째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머전시 펀드입니다. 즉 비상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조금씩 저축을 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나쁜 빚인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축을 해? 라고 하시는데 네. 작게라도 시작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소득의 10%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뚝 잘라서 뭐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네. 10%는 그냥 저축하자. 네. 자, 그거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넷째. 네. 넷째로는, 아까 말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정해야 하는 내 재정의 골입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홍 선생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새해의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렇죠. 보통 세우게 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네. 시작되면 각자 새해의 뭐 건강 목표, 뭐 몸무게를 줄인다든가 금연 또는 금주 등등의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비즈니스에도 목표를 세우십니다. 그렇죠. 3개월이나 혹은 1년이면 내 투자 금액의 2분 포인트가 되어서 이윤을 창출하게 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등등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재정의 골은 대부분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사세요. 그냥. 네.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는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만큼의 돈을 언제까지 모으겠다든지 언제 은퇴를 얼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하신다든지 네. 부채는 어떻게 언제 다 갚을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쉽죠. 막연히 네.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물론 골을 세운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골을 갖고 계신 것과 안 갖고 계신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본 룰을 좀 설명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담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잘 관리하셔야 하니까 필요하고 네.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에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돈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은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했었는데 정말 저축할 돈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돈이 없으시다고 나는 돈이 없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달 피트니스 피, 그러니까는 우리 운동하러 가는데 건강 매달 관리를 해서. 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달 39불을 지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라고 권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매달 외식비가 300불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많을 때는 좀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평균 300불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식비를 줄이시라고 충고를 드렸죠. 아하. 다행히 그분이 현재의 외식보다는 은퇴 후 인컴이 없을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 달에 300불의 저축을 시작하셨어요. 외식하는 대신 네, 미래를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재정 관리를 인지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저축을 하실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돈이 모이는 거 보면 네. 기쁘신 거죠. 그 돈이 자꾸 이렇게 쌓이니까 생각보다 커지니까 네. 기분이 좋아서 네. 더 하자 뭐 이렇게 되나 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사례는 연세가 60살이신데 네. 65세에 은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은퇴 후 한 달에 최소한 일정 금액 어떤 금액이 있어야 사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돈을 만들어내라고 네. 저한테 재정 관리를 부탁을 하셨는데 재정 그랬어요? 검토를 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을 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그 금액을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금액을 만들어야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3년 더 일을 하시라고 권해드렸어요. 65세에서 68세까지. 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라는 거는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종잣돈이 있거나 할 때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네. 없는 데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뚝 떨어지라고 막 라러리 복권들 하잖아요. 다 되질 않죠. 네, 어쨌든 네. 돈은 없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정 상담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짚어주고 빚을 관리하는 일, 비상금을 마련하는 일, 네. 결국은 재정의 목표까지 세워서 삶의 규모가 전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참 이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상담이라는 것은 내 집의 현재 돈의 상태, 흐름을 파악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건강한 가정 설계를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정 설계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세가 되면서 책임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늦었다고 연세가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 네.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일단은 뭐 더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안영미 씨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는 425-791-0638, 253-778-3974입니다. 네, 안영미 씨 연락 전화번호 라디오 한국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425-791-0638, 425-791-0638, 남부지역에서는 253-778-3974, 778-397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정설계의 중요성, 안영미 종합보험 안영미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